안녕하세요. 비사함TV의 김윤수 대표입니다. 오늘 굉장히 좀 특별한 게스트분을 좀 모셨어요. 저희 같은 건물에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 산하 업체가 있는데요. 저희가 업무하면서 굉장히 좀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앞으로 저희 법무법인 산하랑 이런 부동산 법률적인 분쟁에 대해서 좀 정기적으로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법무법인 산하에 미녀 변호사님인 고아라 변호사님을 좀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산하 고아라 변호사라고 합니다. 미녀 변호사라고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되게 몸둘바를 모르겠는데, 네, 그냥 여자 변호사고요. 아닙니다. 네, 앞으로 빌사남과 함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법적 쟁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고자 이렇게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저희가 최근에 이 문제 때문에 좀 이슈가 많았어요. 바로 가계약금. 가계약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건데, 가계약금이 좀 어떤 건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가계약금에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제 가계약 자체에 대해서 먼저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가계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임시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이라고 해서 가계약이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계약 내지 이제 가계약금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까지도 이제 법률상의 그 의미와 법적 구속력에 대해서 사실 정확하게 일률적으로 규정된 법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가계약에 대한 정립된 법리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가계약이 법률적으로 이렇게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일정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네. 이제 조금 요건을 갖추면은 가계약이라고 할지라도 그 법적 구속력을 인정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민법상 일정한 특별한 형식을 갖춰야지만 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를 이제 불요식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계약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구두상으로 상대방과 합의를 했다고 할지라도 계약상 중요한 내용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있다면 얼마든지 법적 구속력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때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그 매매 대상물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매매 대상물에 대한 금원 또는 매매를 하게 되는 그 계약 상대방, 그리고 이런 지급 방법 등에 대한 것들을 합의에 있어서 이제 중요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정확한 합의가 있다면은 얼마든지 법적 구속력을 인정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구두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가계약으로 유효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제 원칙적으로는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두 계약이라고 할지라도 당연히 법적 계약 구속력이 인정된다라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구두 계약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요게 그 중요 부분에 대한 아까 합의가 있어야지만이 법적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요 중요 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존재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증명할 길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금 텍스트화된 뭔가 문자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별다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저희도 실제로 최근에 이제 중개를 했었는데, 그 주인분이 미국에 계셨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 코로나 때문에 좀 이슈가 많잖아요. 그래서 건물주분이 계약 자리에 참석은 못 하시고 그냥 가계약식으로 계약금의 한 5% 정도? 이 정도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거를 받으면서 저희도 이런 부분 때문에 문자로 다 남겼어요. 매매 금액은 얼마고, 가계약은 언제 체결되고, 본계약은 언제고, 그다음에 잔금은 언제 하고,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써놓긴 했거든요. 정말 훌륭하신 대표이신 것 같아요. 역시 여러분들도 잘 알고 당연히 접속하셨겠지만 빌사남 중개법인이 굉장히 현명하신 대처 방식을 취하고 계시는 거고요. 사실 이제 많은 중개법인에서 이와 같은 가계약과 관련된 어떠한 법적 조치도 취해 주시지 않고 있어요. 근데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간단하게나마 문자 메시지라든지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활용해서 가계약에서 어떤 중요 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텍스트화 시키신다면 추후에
만약에 이와 관련된 법적 불쟁이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네. 이를 증거 자료로서 얼마든지 활용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 하시는 건데, 가계약을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매도인이랑 매수인이랑 그 가계약금에 대한 뭐 판례도 좀 틀리고 한 부분을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매도인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제 일단 계약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은 네. 계약금은 이제 민법상 해약금으로 일단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네. 당사자 간에 어떠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은 계약금 같은 해약금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계약금을 지급을 하고 나서 네.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를 하게 된다면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반환을 해줘야 되고 네. 만약에 계약금을 지급을 하고 나서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하기를 원한다면은 네. 계약금을 포기해야 된다는 게 이제 해약금의 일반적인 원리라고 이해를 하시고 계실 텐데요. 대부분 다들 알고 계실 테니까요. 네. 네. 매도인이 가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계약을 해지하게 된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이 그러면 내가 지급을 했던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을 하는 거냐 네. 아니면은 전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는 거냐 요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궁금해들 하세요. 맞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법원 판례가 네. 판시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급한 금원이 네. 계약금의 일부인 일부 금원만 지급했다고 할지라도 네. 이제 판례에서는 배액 상환을 해줘야 되는 그 금원이 지급했던 금원이 기준이 아니라 약정되었던 계약 금원 있잖아요. 네. 그 계약 금원의 배액을 상환해야 된다라고 정확히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네. 예를 들면 이거겠네요. 뭐 가계약금을 1억 원 주고 원래 계약금은 10억이었으면 2억을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20억을 주고. 그렇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게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 그러면은 막 요즘같이 막 계속적으로 아파트 값이 상승하고 이럴 때 네. 매도인이 아무렇게나 계약을 해지해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계약은 당사자 간의 구속력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그 계약의 구속력을 엄격하게 하고자 네. 법원에서는 이제 가계약금이라고 할지라도 네. 지급됐던 금원이 아니라 약정된 금원을 기준으로 반환을 해야 된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쉽지 않겠네요, 해지하기가. 맞아요. 매도인 입장에서. 네, 굉장히 네. 부담스럽죠. 그 이상으로 가격이 상승하지 않고서는. 그렇죠. 네. 근데 매도인분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 네, 그래서 사실 매도인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다면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매수인 분들 어떻게 보면 매도인들이 함부로 계약을 해지게 됐을 때 자신이 계약금을 받아야 될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인분은 좀 어떤가요? 네, 매수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만약에 내가 가계약금을 네. 전체 계약금이 1억이라면은 1,000만 원만 지급을 했다면 네. 이 가계약금만 포기를 하면은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즘에 또 그런 이야기도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어떤? 일주일 이내에 맞아요. 가계약금. 네네. 저희들한테도 굉장히 가계약금과 관련된 네. 자문이나 소송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가장 많이 듣고 있는 게 가계약금 지급한 지 24시간이면 반환 안 해도 된다고 하던데요. 무슨 카드 결제 취소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일주일 이내면 가능하다 이런 식의 되게 많은 말씀들이 많으세요. 카더라식인데 사실 이런 것들은 전혀 유효하지 않고요. 네네. 아마도 이제 소비자 분쟁 같은 경우에 있어서 저희들이 인터넷에서 물품 결제를 하고 나면은 일주일 이내에 자신들이 물품에 대해서 구매 취소 의사가 있었을 때 별도의 위약금은 없이 배송료만 상당 부분 지급을 하고 얼마든지 환불이 가능하잖아요. 예. 그래서 요것 때문에 아무래도 가계약금도 마찬가지 법리식으로 당연히 가계약금도 내가 일주일 이내에 취소를 하면은 반환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식으로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요. 가계약이라고 할지라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당사자 간의 중요 부분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다면 법적 구속력이 인정이 되어서 취소가 불가하다는 점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중개를 진행하다 보면 가끔씩 좋은 매물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고객분들이 이 물건을 잡아달라고 그 가계약금부터 넣는 분들이 꽤 있어요. 맞아요.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 좀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좀 어려운 건가요? 네,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계약 같은 경우에는
중요 부분에 대한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네. 어떤 물건 잡아주세요. 뭐 가령 요즘 제일 유명한 핫하니까요. 대치동에 30평대 물건 나오면 무조건 잡아주세요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럴 때는 사실 매매 몇 동 몇 호인지 그리고 이 금혼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계약 상대방이 누구인지 전혀 특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 내용상 중요 부분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서 네. 앞서 말씀하셨던 가계약금에 대한 반환 원리나 이런 것들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오늘 가계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좀 뭐 간략하게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가계약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당사자 간의 중요 내용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면은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함부로 해지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인이 가계약의 일방적 성립을 포기할 경우에 있어서는 가계약금도 역시 반환받을 수 없다는 점. 네네. 그리고 매도인이 만약에 가계약을 일방적 해지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는 지급받았던 그 가계약금의 2배 배액 상환이 아니라 네. 네, 약정된 계약금의 배액 상환하셔야 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근데 그거는 한번 사전에 협의하면은 그냥 매도인도 가계약금의 배액 상환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계약금에 관련된 이제 법리는 네. 당사자 간의 특별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한다라는 민법상 논리에 의거해가지고 이 모든 이제 논리들이 구성되는 거다 보니까요. 네. 만약에 당사자들 간에 별도로 이걸 내가 지급했던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보지 않는다. 라는 식의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은 네네. 얼마든지 당사자 간에 별도 합의가 가능합니다. 네네. 간단하게 좀 뭐 법률적인 얘기했는데 좀 뭐 딱딱할 수도 있어요. 네. 딱딱할 수 있는데 네. 일단은 저희가 일단 좀 정기적으로 이렇게 좀 뭐 법률적인 얘기도 꽤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앞으로. 그러니까 되게 아무래도 이게 부동산이다 보니까 이런 법률적인 분쟁이 많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좀 뭐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좀 그래서 변호사님을 모셔가지고 좀 이렇게 법률적인 얘기를 좀 앞으로 자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좀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준비해서 좀 촬영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끝나기 전에 그 변호사님 어떠셨어요? 오늘 좀 간단하게 얘기해봤는데. 제가 사실은 네. 긴장하면 굉장히 말이 빨라지는데요. 굉장히 지금 템포가 빠르고 말이 빠르고 굉장히 네. 더듬어서 많이 잘해주셨어요.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자주 나와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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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드신데 네. 코로나 다들 잘 견뎌내시고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뭐 법무법인 산하이든 네. 아니면 빌산한 뭐 DM이라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점 적극 반영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마지막 그거 해야 되거든요. 클로징 멘트. 네, 준비했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하면 돼요. 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